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 고등부 수학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박재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기고등학교 오늘 어머님들한테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학원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름대로 제 이름을 좀 살려봤거든요. 네. 최상위권에 대해선 최상위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참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장기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셨겠지만 주변 학교들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포 지역을 다 통틀었을 때는 김포고등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장기고등학교 시험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땐 되게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뭔가 여러 가지 교재를 풀고 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 자체가 기본 유형을 수준을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다는 거. 교과서를 시험 범위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과서 공부를 충실하게 했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 득점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더 많고 진도가 더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난이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례로 예를 들었을 때 올해부터 지금 고1들이 공통수학 1과정과 2과정이라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 상, 수학 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거든요. 1학기 때 수학 상과정을 1학기 때 전부 다 중간기말까지 해서 전부 다 끊는 학교가 장기고등학교가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범위가 많은데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시험을 더 늦게 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같은 기간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많은 범위를 나가기 위해서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가요. 즉 중학교 때로 따지면 한 2개에서 3개 단원 정도 시험 봤었는데 고등학교 오면 기본적으로 단원이 7개 단원을 시험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한 3월 달에서 4월 초면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쭉 다 끝냅니다. 그래서 쭉 다 끝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사전에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기본기를 잘 소화하고 가면서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진도를 매우 빠르게 뽑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 보기 이제 한 3주, 그 다음에 한 2주 사이가 되면은 모의고사 프린트를 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최근 한 5개년도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항들을 프린트를 주는데 이 문항 정도의 비율이 약 30문항 정도 됩니다. 근데 30문항이 난이도가 사실 이 주는 30문항에 대한 게 학교 시험에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 30문항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꽤 어려운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4점짜리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 실력이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나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수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 자체가 제가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적게는 30%에서 많게 출제된 4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30%에 40%가 결국 그 고난도 문항이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문항들을 풀지 못하면 3, 40점은 거의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실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좀 약한 유형에서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점수가 이제 한 50점 이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고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운 이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전에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1등급 체제가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제가 이 지금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고등학교 시험이 작년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때 1등급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70점대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기고등학교 수학시험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등급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냐? 거기서 한 대략적으로 한 5점에서 7점 정도 떨어진 70점대 중반 후반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방금 여기서 40% 가까이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70한 5점 정도는 그래도 득점할 수 있어야 지금 바뀐 등급 10%에 속하는 그 1등급에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우 탄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고 시험 대비해서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자, 첫 번째로 다양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클리닉 테스트 때도 배운 내용들을 비비 꽈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이들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센 수학을 풀든 뭐 RPM 수학을 풀든 각 수학 같은 경우는 단원마다 유형들이 있어요. 기본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들인데 이 유형들만 가지고 우리가 푸는 연습을 해버리면 이 유형에 대한 문제를 묻고는 있지만 이걸 사실 조금만 바꿔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물어봐 버리면 아이들이 이 유형에 대한 것이 이 문제가 그 유형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바꾼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제 수업 내신 교재 같은 경우 장점이 학생들이 교재를 뭐 2개, 3개를 갖다가 한 번에 다 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교재 내에 제가 한 유형에 대해서 그런 다채로운 유형들을 많이 배치시켜서 교재를 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학 피지컬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단순한 스킬이나 요령보다는 수학 피지컬 자체를 높여야 된다. 일례로 저희 반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이 있는데 수학 지금 성적이 매우 좋아요. 그 친구가. 근데 매우 좋은데 이 친구가 장기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장기고등학교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인데 장기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장기고 시험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했다라기보다 수학 자체의 실력에 대한 피지컬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에요. 수학에 대한 피지컬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요. 변형 문제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문제를 30개 정도 줘요. 프린트로. 그 30개를 갖다가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제 수업 교재 사전에 이미 사실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기 전에 제 수업 교재 대부분의 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사전에 경험을 한 상태에서 학교 프린트를 맞이하고 그 프린트 문제에 대한 변형 문항들을 제가 자료를 거의 5번 이상을 돌려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학교에서 배웠을 때 프린트가 나갔을 때 애초에 학생들이 그 프린트 문제를 사전에 좀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풀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풀이라고 했는데 무슨 풀이라고 했는지 아이들이 전혀 감을 못 잡아버리면 이거는 애초에 변형 문제 자체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5개, 10개를 갖다가 변형을 시킨다 할지언정 기본적인 실력을 크게 높이지 않아 버리면 이거는 변형 문제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장기고 시험을 잘못 대비한 학생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냥 간단한 유형들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프린트 나오면 그 프린트 문제만 풉니다. 프린트 문제 풀고 프린트 변형 문제만 풀고. 그런데 정작 실제 시험에서는 득점을 못합니다. 왜냐? 공부 자체가 되게 지역적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스타일들을 많이 풀면서 사실상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을 많이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언제 많이 중요하냐면 3월달 공부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중간고사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돼야 될 거고 자, 세 번째로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 자, 학교 이거 변형 프린트 말씀드렸죠. 이 문제들이 시험 보기 한 2주에서 3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는 좀 충분히 풀 필요가 있고요. 80% 이상의 문제들이 되게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제가 수업 교재에서 전부 다 잘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학원 고등수학의 시스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는 수학이 총 4단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주말에 클리닉을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일괄 테스트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본 이유는 학생들에게 뭐 반을 서열을 나누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장 적합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탑 티어 반에 속하는 반부터 심화 AB 반, 그 다음 원리 반 이렇게 4가지 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 티어 반하고 심화 A 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저희 학원에 매우 유능한 수학선생님 홍진태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선생님께서 심화 B반하고 원리반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 유형들을 매우 잘 다시 공부를 하고 교과서 중심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리반 수업을 할 거고 탑티어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 유형들에 대한 문제들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반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 수업 같은 경우 수요일날 금요일날 있는데 2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뭐 1시간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들 오답을 다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조교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아이들 오답 문항 관리를 하는데요. 당일 과제하고 당일 테스트 문항 오답 같은 경우 반드시 당일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떤 단원 같은 경우 이게 빨리빨리 잘 되는데 어떤 단원 같은 경우 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 자정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는 수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내신 개강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수업이 아예 없어요. 자, 이때는 오로지 학생들의 클리닉을 위해서 수업을 전부 다 비워놓고 학생들이 주간에 다뤘던 테스트에 대한 오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뤘던 오답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시간들을 저희가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뭐 주로 두 가지로 테스트가 구성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배웠던 예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리에서 오답률이 매우 높은 문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항들만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아이들이 다시 풀 수 있는 문항.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가 최소 2차 함수까지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주말에 계속 클리닉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데이 클리닉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상 학생들이 2시간 정도를 배치시켜 놨는데 사실상 이 목표가 다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학생들 잡아놓고 좀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혹시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고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격려를 해줄게요. 예.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번 주에 꼭 끝내야 될 내용을 끝내지 못한다. 이거 시험에서 무조건 오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거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꼭 어머님들 맡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2월 3일 날 이사했어요. 어머님들 김포로. 원래 서울 살았거든요. 저도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 안고 있으려고. 예, 이제 이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맡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저도 욕심이 많고 저희 원장님도 욕심이 많아서 실력 최고의 선생님들만 정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수업을 잘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실력과 인성과 태도를 모두 다 갖춘 선생님들을 저희가 감히 모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제 수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 지금 현 중3 수강생이 저번에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 학원을 이제 어머니가 오늘 가지 말고 이제 좀 쉬어라 피곤하니까 그래서 걔네 오빠가 내가 패스 인강 그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 테니까 그거 들어라 했는데 자기 제이쌤 현강 수업이 메가쌤 수업보다 훨씬 수업을 잘하신다.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갔다라고 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할게요 항상. 네. 작년 2학기 때 수학 석차 1등 했던 저희 반 학생의 후기입니다. 1등급 말고요. 수학 석차 1등이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하는 기말고사 들어갈 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항상 실수를 해서 틀리고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고 해서 이제 학부모님께서 만점을 자기는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항상 실수를 하고 서술형에서 감점 당하고 해서 완벽하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작년에 제가 2학기 기말고사부터 이제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딱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나오고 합산했는데 석차가 1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도 이제 일산에서 윈터스쿨을 듣고 있는데 윈터에서 별도로 수학을 듣고 그러면서 윈터의 수업을 또 빼가지고 제 수업만 또 따로 여기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윈터 수학을 빼버리고 아예 제 수업에 올인하겠다고 다시 2월 또 바꾸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가 진짜 수학을 처음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장기고 아이들이 저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직보를 하는데 장기고들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수학생님 처음 봤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인데 장기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장기고 어머님들 앞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 교재 시리즈들인데요. 컴팩트 이거 아마 지금 그 이번 방학 때 수업 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컴팩트 교재 있고 그다음 스텝업 같은 경우 이게 좀 탑티어 반 학생들이 이전에 그 좀 진행했었고요.
내신 대비가 이게 빌드업하고 퍼펙트 이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드업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동안 수업이 길게는 4월 초까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퍼펙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 제가 교재로 구성을 해놨어요. 빌드업 교재하고 퍼펙트 교재 두 개로 수업이 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빌드업 교재 같은 경우 특징이 기본 유형과 심화 유형을 전부 다 한 교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는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안 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가지고 항상 저는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점검을 하는 교재라 볼 수 있고요. 퍼펙트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고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전에 모의고사 기출 풀기에서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마더텅이라든가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교재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보면은 1994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기출을 갖다가 다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들 중에서 장기고스럽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0문제가 넘는 걸 다 풀기가 아이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퍼펙트라는 교재에서 장기고에서 반드시 선생님이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약 200문제 안으로 제가 추려가지고 교재를 항상 만들거든요. 거의 딱 한 문제 정도에서 뭐 안 나오거나 이 정도지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교재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으면 아이들이 이거 이미 쌤이랑 수업에서 다뤘어. 그렇게 되면 학교 수업 들을 때도 아이들이 이거 처음 아예 다뤄버리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저랑 다른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학교에서 좀 집중이 잘 되고 또 학교 쌤 풀이하고 학원 쌤 풀이하고도 비교를 해보는 이런 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교재가 주로 이제 내신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수업 진행 과정은요. 자, 수업 시간에는 과제 문항에 대해서 주로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려울 법한 거 해설을 진행하고요. 이게 배운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이럴 때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왜 내가 못 풀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거 수업 내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과제 해설지를 제가 제공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과제 해설지 줄글로 되어 있는 해설지하고 실제 제가 해설을 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지들이 나왔을 때는 줄글에 대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설지를 제공하지만 제가 직접 이 문항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효율적인지를 문항에 대해 전부 다 손풀이를 직접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 같은 경우 수업이 끝난 당일날 항상 이렇게 올리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이 오면 제가 카톡으로 답장을 하면서 풀이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날 클리닉을 진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클리닉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저 말고 저희 부강사인 분이 한 분 더 들어갈 겁니다. 제 조교 선생님이요. 그래서 2명의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그만큼 질문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을 더 확실하게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라도 완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들 질문한 내용들 죄송합니다. 수업 영상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수업마다 카톡방이 있고 수업 영상을 그날 바로 이제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보고 직접 손풀이를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테스트 본 거, 클리닉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답 문제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손풀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라이언 씨가 저한테 이렇게 오후에 질문하면 바로바로 즉답을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스템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번 방학 때 이제 제 수업을 맡겨주시는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저 수업에 들어올 때 테스트를 학생들이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되게 좀 충격을 받고 좀 처참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하셨거든요. 뭐 점수가 20점, 뭐 30점대에 나온 학생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상위 30% 점수가 40점 초반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이번 방학 때 쭉 지도를 하면서 그 테스트와 유사한 테스트를 최근에 지금 제가 아이들 보면서 지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20점 정도 맞았던 학생들이 지금 그 테스트에서 70점에 육박한 점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성과는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방학 때 한 번 좀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 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심화 A반에 속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고요. 탑티어 반에 속해서 뭐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는데 심화 A반의 학생들 중에서 탑티어 반으로 지금 점프를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과정들을 매우 잘 소화를 했었고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이번 방학 때 바쁘니까 힘들다고 하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이 힘들다고 할 거거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한 그 진행 과정, 주말의 클리닉 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완수를 저는 시키고 아이들이 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저한테 밀어 넣으셔야 돼요. 예. 견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 있잖아요. 탑티어 특강 같은 경우 특히 하다 보면은 애들 막 문제 어려워가지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밥 먹고 잠자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예. 너무 허무맹랑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 스케줄을 막 보여주거든요. 애들 막 이게 사람 살이냐고 그러면서 막 애들이 비난을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보기만 했을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제대로 딱 하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분명히 하루를 뿌듯하게 느낍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서 뿌듯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도 아이들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타협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보내서 저희하고 이거를 끝내게 해주세요. 제가 결과로서 아이들이 옳은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합격 확인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최고의 강사진들 얘기했지만 전 조교도 최고의 조교만 예, 저와 5년 동안을 함께 수학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요. 연세대학교에 이번에 수시 논술 전형, 수학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 조교 선생님이. 예. 사실상 수학 논술로 연대 합격하는 건 우리나라 수학 논술에서 제일 높은 대학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매우 잘 도와주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되게 좋아요. 조교쌤 귀여우시다고.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번 내신 대비를 같이 열심히 해줄 조교쌤입니다. 자, 제가 현강이라고 지금 쓴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보면은 뭐 대충 자기가 뭐 해설지 보고 모르는 거 한번 봐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도 여기 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슬라이드 여기 지금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한 문제에 대한 해설지가 지금 이렇게 2페이지로 있어요. 예.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쵸? 예,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딱 여기까지거든요, 문제가.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고 바로 답이 탁탁 나왔어요. 이거를 딱 수업을 듣고 전원이 못 풀었는데 전원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할 수가 없는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왜 현강을 와서 반드시 꼭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 수업 시간에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석법들, 해설지에는 다 녹아낼 수 없는 이 해설법들과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들이 결국은 수업 시간에 제 설명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장기고등학교 프린트의 그 고난도 문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예 풀이 자체가 접근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장기고등학교의 프린트 문제 여기 위 문제 가려져 버렸는데 여기 6%라고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실제 모의에서 정답이 9%입니다. 예, 실제 모의에서 9% 정답률이었고요. 작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모의고사 프린트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주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반 성실한 학생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학교 선생님이 풀이하는 것을 칠판에 있는 거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보기만 해도 되게 어지럽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갖다 아이들한테 제 교재에서 해설했는데 딱 지금 이렇게 해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63인데 이 113에서 50을 빼면 지금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한 게 학교 선생님이 이거 풀이를 너무 어렵게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 프린트 아니고 이거 장기고등학교 프린트거든요. 장기고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느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도 특히나 학교 프린트를 갖다가 제가 해설할 때 그 집중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고 난이도의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는 강사 실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저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들어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정한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딱 이거 하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고등학교 학생들 저희 반에 이때까지 수업을 듣고 퇴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말인 즉슨 이미 장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좋은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학생들은 함께 지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장기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진짜 탑 클래스 수준까지 도달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최상위권을 점유할 수 있는, 최상위권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질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아까 그 투 글자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그냥 교재 사례고요. 예, 그 3월부터 공통수학 1과정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네네네. 반이 여러 개인데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을 이제 배워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 유형들 좀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하겠죠. 다항식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예 탑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항식만 해도 사실상 곱셈 공식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수식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특히 도형까지 막 갖다가 그 혼합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다루도록 할 거고요. 시험 범위에 있는 거 처음부터 전부 다 진행하게 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